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적천수를 강의하는데요. 이 상하기호 정협이라고 해서 지난번 강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례명절 두 개를 했는데 지금 간지총론입니다. 이 간지총론에서 첫 번째가 음양순약시설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다. 오직 오행은 왕상휴수사로 봐라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천복지제, 천간은 덮어주고 지지는 실어줘야 된다 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천전일기, 쭉 이렇게 간목으로 전부 이루어졌을 땐 지지에서 실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 도움을 줘라. 막지제. 그리고 이제 지전산물은 또 지지에서 결국은 당국을 이룬다든지 이렇게 지전산물이 되면 천간이 이것도 역시 허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기가 양의 자리를 타면 창성해진다. 창성해지죠. 그래서 그럴 때는 대운이 편안한 자리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음기가 음을 타면 성해지죠. 그런 때는 대운이 역시 밝은 곳과 평토한 곳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지생천자, 지지가 천간을 생할 때는 천간이 쇠하거나 지지가 춘이 일어나면 두렵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천합지자. 이건 천합지자라는 건 곧 일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도 이 사례명제가 두 개 있지만 일간 위주로 하는 거예요. 이모일주라든지 정해일주, 이모일주라든지 정해일주 같은 경우는 여기서 임수가 여기에 이제 정임, 그렇죠, 정화가 있어서 암합을 하니까 이건 남자가 속정이 아주 좋은 거죠. 부부지간에. 이건 여자죠. 그런데다가 여기 임수가 들어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례 명제를 하셨어요. 그래서 천합지자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갑신 무인 이런 것이 이제 살인상생이 된다라는 건데, 갑신 무인 살인상생이다. 이것도 이제 일주를 위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인상생이란 여기가 무임경이 있죠. 무임경이 있으면 살인상생이 된다는 것은 여기에 지금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되는 거죠. 무인은 또 이게 뭘까요? 병갑이죠. 그러면 이렇게 목생화, 하생토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 자체가 살인상생이 또 되고요. 살인상생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잠깐 이제 사례명조가 4개인데 2개만 했었어요. 근데 이걸 다시 할 거예요. 상하기호 정협. 제가 자세히 보니까 사례명조가 4개인데 2개만 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복습을 해서 보려니까 둘은 좋고 둘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협이 되는 것이 2개, 불협이 되는 것이 2개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주를 또 여기를 또 다시 들어가 보죠. 초조 선생님께서 참 말씀 잘하신 거죠, 이거. 자, 이게 상하정협이라는 건 뭐냐? 서로가 상하는 천간지지예요. 그 정협, 정이 있고 협동해야 된다는 거죠. 서로가 호의라고는 우리가 하는데 위호라고 하죠. 이것도 호상도 상호라고 하죠, 우리는요. 상호 호의해야 된다라고 하면 좋죠. 간지가 불완배, 천간과 지지가 배반하지 말아라. 이것도 반배라고 그랬지만 배반이 우리는 맞죠. 그럼 결국은 중국말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쓰기 편하게 바꿔놨다는 거죠.
뭐 그렇게만 아시면 돼요. 만약 관이 쇠할 때 상관이 왕하면 이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죠. 재성 듣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관 생재 재생관 하니까 좋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사례가 이 정협 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이 있고 협동적인 것. 두 번째가 관이 왕하고 재성이 많아요. 그런데 비겁이 듣고 비겁이 국을 이루어서 이 재성을 한번 잡아주면 되죠. 네, 좋죠. 살중용인해요. 그런데 재성을 끓이죠. 왜? 인성을 써야 되니까. 그런 때는 재성이 어디에 앉았으면 돼요? 겁의 지지에 있으면 돼요. 네, 겁의 땅에 딱 임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네. 신강살천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재성을 남겨요, 오히려. 그런데 재성이 앉기를 식신에 앉아서 식신 방향으로 가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제자식. 네, 그리고 재성이 가벼운데 겁재가 중요해요. 이거 큰일 났죠. 이런 때는 관이 있어서 관성이 어떻게 해요? 이 겁재를 눌러주면 되죠. 네. 이거 격국론에서 하는 것과 똑같아요. 네, 격국론에서 하는 것과. 무관이에요. 관이 없어요. 그런데 식상이 어떻게 해요? 화겁. 예, 겁재를 화해서 제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뭐라 그래요? 모두 유정하다고 한다. 6개가. 예, 육신이니까 6가지 경우가 나오겠죠. 그럼 또 다시 이제 12개가, 또 6개가 있겠죠. 그래서 12개죠. 경우가. 네, 맞습니다. 12개가 되네요. 딱. 네, 자, 자, 7번째. 만약 관성이 쇠한데 상관을 만나면 안 되죠. 그런데 또 재성이 불연해요. 네, 그러면 상관생재 재생관을 하면 되는데 나타나질 않았어요. 재성이. 이건 안 좋은 거죠. 네, 뻔하죠. 관이 왕한데 인성이 없어요. 인수가. 재성도 꾹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성이 더 강한 관을 도와주니 일주가 감당을 할 수가 없죠. 네, 네, 그렇죠. 당연하죠. 극설교가가 되는 거죠. 네, 극설교가. 살중용인을 할 때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재성이 꺼리죠. 그런데 재성이 어떻게 해요? 식신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식신생인데 해서 이 인성을 또 용신을 반대로 기신이 되는 거죠. 네. 신앙살경이에요. 살이 가볍죠. 이럴 때는 재성을 반기죠. 그런데 재성이 겁재 자리에 올라타고 앉았어요. 이것도 또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상하가 서로 정협이 되냐 안 되냐, 천간지지가 정협이 되냐 이런 걸 묻는 거죠. 보는 거죠. 재성이 가볍고 겁재가 중한데 무식상해요. 그리고 관이 신령했어요. 그럼 이거 큰일 난 거죠. 결국은 이건 뭐예요? 그러면 결국은 겁재가 아니죠. 겁재가 재성을 겁탈하는 거죠. 예. 겁재가 재성을 겁탈하는 거죠. 유식상, 식상이 있는데 인수가 당권했어요. 자, 이건 인수가 이제 식상을 누르는 거예요. 이럴 땐 모두 개불역이라는 거죠. 천민은 이 화를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사주가 이렇게 해서 제가 번호를 매겨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뭔 경우 이게 이제 철조 선생은 뭐를 얘기하냐면 상하가 정협은 맞아요. 그런데 인목이 인수가 강해서 병화가 강하다라고 하시면서 뭐를 쓰냐면 이 재성을 쓰면서 이 정제격이거든요. 그러면서 관을 쓴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무게체형론으로 다뤄보니까 금체 화목령이에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일주가 약하니까 금이 체니까 사유합금하고요. 이 금이 있으니까 금이 체예요. 그럼 화목으로 흘렀겠죠. 그럼 대운을 봅시다. 대운을 보면 이렇게 화운으로 와서 이게 토는 별로죠. 정묘가 되죠. 그래서 괜찮죠. 우리 철자 선생님은 우리하고 잘못 보셨어요. 만약 이게 금수로 본다면 대운이 어떨까요? 이거만 좀 괜찮잖아요. 이거 하고요. 이 이유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예, 그렇죠. 예, 이 운을 어떻게 지켜갈 거냐 이거예요. 사주를 좋게 풀이하셔 놓고도 그렇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일생 뭐죠? 부조 만나질 않았다. 흉하고 겁나는 것을 명리양전하다고 하죠. 그러면 결국은 지지에 이렇게 사원미가 지나가야만이 되는 거죠. 역시 격국론에서는 천간을 위주로 설명을 하고요. 어프론에서는 지지를 위주로 대개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격국론에선 이걸 계절로 그냥 봐요. 예, 이건 여름에서 이건 여군이 뭐죠? 음년생이니까 역으로 흐르면요. 예, 흐르는군요. 자, 이 사주는 그렇고요. 두 번째 사주는 역시 괜찮게 보셨어요. 예, 이거는 저와 똑같아요. 수체죠. 이게 전반적으로 다 수체죠. 그러니까 목화로 흘러야죠. 예. 사실은 토부터 찾아야죠. 수가 채니까 물부터 막아야죠. 근데 없어요. 토가. 이 진토는 못 써요. 그러니까 토가 못 쓰니까 뭐예요? 화목으로 흘러야 된다. 이 30년이 끝내주게 좋은 거죠. 초년은 좀 고생을 하죠. 편관격의 편인용이에요. 그러니까 화살한 거예요. 네. 편관격의 화살. 한 것이죠. 자, 오늘 강의가 이게 이제 세 번째 사례명제인데 참 좀 안타깝죠. 자, 갑인, 경호, 을묘, 병자 이래요. 이 사주가 지금 어떻게 됐냐면 식신격이에요. 네, 식신격에 저 병화는 쓰지 못하죠. 우선 이거 월주가 우선이니까 식신격이죠. 그런데 화세가 강해요. 화세가 화목이에요. 전부 화목인데 목이 강하든 화가 강하든 일단 자수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 자수는 외로워서 못 쓰고 경금도 외로워서 못 써요. 그래서 화채 수금용에서 불용이라고 했어요. 화채 수금용에서 불용하면 화 가운데 놓고 목, 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 불용 소리가 나면 화를 중심에 놓고 세 가지를 쓰면 돼요. 예, 세 가지를 쓰면 되니까 목화를 쓰는 경우가 되죠. 자, 목화를 쓴다 치고 이거 지금 대운을 한번 볼까요? 예, 금수로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철저 선생께서 매우 안타까운 사주라고 설명을 하고 계시죠. 자, 전록일주예요. 예, 맞아요. 보세요. 전록일주의 을묘. 예. 시지 자수가 또 뭐죠? 생지하고 있죠. 그것을 돕고 있다. 예, 그래서 연간의 간목도 역시 좌로강한다. 예, 그래서 용, 경금즉 화왕무토. 화가 왕하고 토가 없다. 경금을 못 쓰겠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 좌우 화지. 예, 여기에 앉았죠. 용병화즉 자충. 자가충하고 그 왕지라. 즉, 혹 용화를 한다면 역시 무안둔지운. 이게 화를 쓰고 싶어도 안둔지운. 편안한 운으로 흐르질 않는다. 예. 소위 일패여외. 한 번 패해서 마치 재와 같았다. 라는 뜻이에요. 예. 재로 날려버리죠. 지을해운해. 이때 끝나는 거죠. 예. 수목이 재래해서 수목재래 고로 온 거예요. 수목이 재래해서 경위 걸개 마침내 거지가 되었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세요. 격국론의 심해첨 선생과 이 뭐죠? 임철철 선생의 이 설명 방법은 마지막까지 어떻게 됐다는 걸 꼭 설명을 하세요. 그리고 대우는 웬만하면 지지로 보시고요. 네, 지지로 보시고요. 그리고 격국론에서는 이 천간을 위주로 본다. 그러면 이게 화채 수금용 불용인데 사실은 식신격에 이 식신을 쓴다? 없어요. 격국론에서는. 예, 식신론에서는 식신격에 식신 쓴다? 없어요. 예, 없어요. 자, 식신격의 상신은 뭐냐? 이 겁재는 아니에요, 사실은.
비견을 써야 돼요. 예, 식신격은 비견이고요. 토가 투출해야 돼요. 예, 토가 없죠. 예, 그래서 그렇죠. 여기에 있으면 이건 가능해요. 예, 식신격에 비견을 쓰는군요. 그렇게 해서. 예. 그럼 결국 상신은 있는 거죠. 예, 상신은 있어요. 그럼 상신을 쓰겠다. 식신격에 상신을 쓴다? 상신운이 오면 좋다라는 것이죠. 근데 상신운이 오질 않죠. 예. 절대 여기 올해 여기야. 그런데 오히려 을해운에는 오히려 뭐죠? 수목이 재래해갖고 한꺼번에 마침내 뭐죠? 저게 불이 꺼지고 목은 그래도 괜찮은데요. 을목은 관계없어요. 을목은 관계없어요. 을경합을 하네요. 또 문제네요. 이렇게 이게 을경합돼서 강해질까요? 안 강해질 텐데요. 그런 건 뭐 하고 여튼 이 수는 해운은 별로 안 좋다. 들어와서 안 좋다. 못 쓰는 운이 오면 안 된다. 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는 거죠. 이 명제는 화세와 목세가 대세다. 이거 제 말씀이에요. 임철초의 중화영신론에 의하면 그 강한 목기를 제하고 재와 설하는 우행용신을 찾아 정해야 한다. 특히 임철초는 심해첨의 격국용신론과 차이가 나는 것은 심해첨은 원령을 중심으로 일관과 대입하여 격국을 정한 후 그 격에 필요한 용신, 즉 상신을 정해 놓고 그 상신의 명조가 없거나 있어도 충과 극을 당하면 파격으로 더 이상 깨진 것을 고쳐쓰려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증주자는 이 명조의 용신을 어떻게 찾아 정했을까? 증주자란 곧 혈전님이세요. 일단 이 명조의 대세의 목세를 제하는 금기를 찾아 월간의 경금이 있어 이것을 용신을 정하려 했으나 지지에 도움이 없어 불용한다. 다음으로 화세를 제하는 수기를 찾았으나 이 수기는 오히려 강한 목성을 돕는 기신으로 변화했다. 그러므로 목기를 설하는 화기가 용신이 되고 목이 희신이 된다라는 것이죠. 네. 자, 평진전에서는 이건 식신격이에요. 네, 식신격이에요. 이제 식신은 우리가 하고 있죠. 식신은 격을 정하기 위해서 본래 설계하는 것, 일주의 설계예요. 그 능력은 바로 재성이 아니라 맞아요. 재성을 생하는 것을 즐긴다. 식신생재는 미격이므로 재성을 이거 지난 강의 식신격 이게 정의예요. 정의. 재성을 반드시 뿌리가 있어야 한다. 정편을 거듭 투출할 필요는 없다. 만약에 신강하고 신앙하면서 재성이 투출하면 대기격이 된다. 이렇게 써놨죠. 예. 지난 강의 격국론에서 이 식신을 설명한 부분이에요. 예. 이때 제가 써놓을 때만 해도 자세하게 써놨구만요. 예. 그리고 갑주철이란 거 보니까 이 원문이 여기 있군요. 예. 이게 정의예요. 식신격의 정의예요. 궁통보감도 이렇게 매달아놨죠. 예. 자, 이것도 한번 봅시다. 그러면 사례명조 몇 번이죠? 46번이네요. 별로 없어졌네요. (46번이요) 네. 참 그렇고 그렇죠. 네. 화용신이에요. 네. 화체 수금 불용하니까 화를 가운데 놓고 목화토 쓰는데 화용신이에요. 저렇게 해서 만들어졌는데 을해대운에 해대운에 갔어요. 자대운 되면 더 안 좋지. 안 좋은데 결국은 거지가 됐다는 소리죠. 이 갑술운이 제일 좋았겠구만요. 이거 큰일 났죠. 임신 개유. 올해 46. 그래도 제일 좋을 때네요. 지금 상태가. 자, 47번이에요. 봅시다. 이것도 또 결국은 죽은 사 죽을 거네, 이거는.
예, 동화사 얼어 죽었다는 거예요. 자세히도 보세요. 자, 차는 기토지재, 이 제가 통군 제축, 축토에 띄었어요. 예. 통군 됐어요. 그러니까 이 재성을 쓰겠다는 것이죠. 예. 등록 후 또 오화에 록을 얻었군요. 사호, 마치 뭐와 같냐? 신재, 병왕. 일주도 재성도 왕한 것 같지만 알지 못함이라 부지. 예, 부지. 기토지재. 이 재성이 비견탈거. 요거 보세요.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었잖아요. 이게 상하 불협한 거예요. 상하 불협.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비견 탈거를 하고 축토지재는 이거는 묘목 극파.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네. 상하가 아니라 이거는 좌우가 되네요. 그러면 다음 강의는 좌우입니다. 오화 식신은 어떻게 되냐? 해수 극지한다. 임수 개지 덮었다. 임수가 무종이나 아무것도 끌어당겨서 화할 만한 것이 없다. 소위 상하가 무정이다. 상하가 무정이다. 초봉 무인정축엔 그래도 재성이 생존을 하는 바람에 유업 파풍 그래도 부모 재산만큼은 잠옷 풍부했다. 일교 병장 충고 오화를 했겠죠. 충고 오화하고 일패이진 한 번 망해서 그냥 깨끗했다. 다 했다. 의뢰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네요. 처자 구매 자식 마누라와 자식을 한꺼번에 팔아버렸어요. 참나. 삭발위성 머리 깎고 중이 됐군요. 또 불수청기 이거 깨끗한 그러니까 삭발위성했으면 중이 됐으니까 그 중에 대한 행동 요령 이런 걸 깨끗한 규율을 지켜야 될 텐데 이걸 지키지를 못했어요. 결론은 동아이사 얼어 죽었다. 네, 이런 것이죠. 얼어 죽었다. 참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는 참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양조관지 이 두 조를 보건대 즉 상하지 정엽이 더불어 불협하다. 협동하지 않는다. 부기빈천은 여기에 따라간다. 판단된다. 천연지차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과 땅지, 천지 차이라고 그러는데 하늘과 연못 차이라는 것이죠. 즉 우차증험이다. 이게 우라는 건 왜 이렇게 우차증험이냐면 또 이렇게 여기서 증명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증명된다. 우가 오른쪽 우가 아니에요. 또 여기서 이런 것에서 증언을 한 것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셔요. 참 철저 선생께서. 자, 철저님의 설득력 있는 설명이다. 이 명조는 일주을목의 본기 계절인 3월에 태어나 이거 음걸록이에요. 여기 지금 써놨죠. 음걸록에 식재를 쓰는 거예요. 목체 금토 화용종. 왜? 목체에서 금토 화를 쓰겠다는 거죠. 근데 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토화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금토 화용조라고 했죠. 음걸록이에요. 식신과 재성을 쓰죠. 쓰면 뭐 하냐고요. 대운이 안 받쳐주면 그냥 말짱 꽝이라는 거죠. 자, 일주을목 본계 계절인 3월에 태어나 강하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강한 오행시는 중주자인 임철조는 사주 자체의 중화를 이루기 위해서 극이나 설하는 오행시를 찾아 용신을 취용한다. 그러므로 목세가 강함으로 선하는 화세를 찾는데 시지오화가 있어 용신을 정하고 그 용신을 기준으로 다시 설과 부조를 정하여 희신을 구하는데 설작용의 용조는 다시 설작용을 하는 오행신이 희신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화기를 설하는 토기운도 희신이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제가 설명을 잘못하고 있었어요. 목체는 금토가 우선이죠. 금토가. 근데 금이 없어 불용하니까 토화로 가죠. 토부터 찾는 거예요. 토화로 가는 거예요. 재성과 식신.
이거 별로 설명이 설득력이 떨어지네요. 자, 자평진전에선 격국론에서는 심해첨이 논 권력 월겁장에서는요, 권력이라는 것은 권력의 녹당을 만난 것이죠. 녹은 겁이다. 혹은 녹당이 투출한 것은 쓸 것을 여겨 써서는 안 된다. 용신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어차피 비견이면 강하니까, 뿌리가 월지에 내렸으니까. 그러나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유일하게 또 제철에만 제 계절에 태어났는데 나머지가 다 극설교가 되니까 그것도 용신으로 쓰는 거예요. 채용론에서는. 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예. 딴 것이 예를 들어서 을목일주가 묘월에 태어났다고 해서 이 주위가 전부 금으로 되어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결국은 목을 쓰고 화를 쓰고 목으로다 해줘야 되는데 화가 없다면 목부터 쓰는 거예요. 그리고 목수로 가는 거예요. 목수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되잖아요. 심유첨은 양간일주와 음간일주를 구분하여 양간은 양인격이라는 격을 부여했지만 음간은 걸럭이나 월겁이라 하여 격을 인정하지 않고 지지에서 투출한 간지를 격으로 정하고 상신은 그 격을 맞는 오행신을 찾아야 한다. 계속해서 말하기를 이라고 했는데 록격에 관성이 간두에 축출하면 기하게 된다. 이 재성도 쓰고 다 쓰는 거예요. 재성과 인수는 따로 있어야 돼요. 왜냐면 서로 관성이 보호를 받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관성이 있는데 인성이 보호한다든지, 참 이게 참 좋은 소리인데요. 관성이 있는데 재성이 돕는 것이다. 네, 그래서 관성을 쓰면서 관성이 용신이에요. 그래놓고 인성과 재성이 옆에서 도움을 주든지 보호를 하든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 록곡격은 관을 우선 찾는 거죠. 근데 여기 관이 없으니까 재식으로 가는 거죠. 재식으로 가든 뭘 하든 대운이 안 받쳐주면 안 된다니까요. 대운 안 받쳐주면 이렇게 얼어 죽어요. 얼어 죽어. 예. 얼어 죽어요. 47번이죠. 얼어 죽는다니까요. 운이 안 좋으면. 네. 네, 넉극격이에요. 넉극격이에요. 네. 그런데 재성을 쓰고요. 식신생자하죠. 재성을 쓰죠. 이 운을 이걸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의뢰대운을. 네. 이거 팔으면 소용없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토가 희신이니까 결국은 이 금도 좋다라고 하지만, 그렇죠. 관계는 없네요. 이제 보니까. 목이 채니까. 네, 관계없어요. 이대운까지는 못 가죠. 네, 그래서 이대운에 얼어 죽는 거죠. 해대운에.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은 이제 좌우가 될 겁니다. 좌우. 네, 좌우, 귀호, 동지. 그래서, 이것도 호자는 말미에 쓰는, 결어사라고 했죠. 예, 깜빡깜빡하네요. 근데 이걸 앞쪽으로 나서 이게 전치사가 돼요. 전치사화 해갖고, 요 동지라는 걸 목적으로 끌고 가죠. 예. 전미사라고 하죠. 이거는 전미사는 그리고 천자문에서는 이끼연 이끼째 언어 이끼야에서 맨 마지막에 8글자를 넣어서 종결사를 만들었죠. 그런데 요건 종결사예요. 언어 이끼야에서 언호, 이거 보니까 어찌 라고 해서 할 수 있는가 라고 해서도 서리법이 만들고 이 호자가, 근데 호를 이렇게 앞에다 놓은 것은 이 동지라는 걸 강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전치사로 쓰는 거죠. 전치사. 네, 이건 다음 강의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하, 기호, 정협에 대해서 마쳤습니다. 좌우, 기호, 동지 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겠죠. 아마 이것도 4개가 될 테니까 다음번에 4개 되면 한꺼번에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다시 반복 안 하고. 자, 마치겠습니다.